자신의 성급한 조언이 두 번째 타나토스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며 착잡해하는 미네트가 지옥에 떨어질 플레이어의 영혼이 그 과정이라도 괴롭지 않기를 바라며 2차 각성 스크립트는 끝이 난다. 세상에 미네트씨 죄책감 쩔겠다. 아으 젠장 잘못 말했다. 아으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네. 사령술사 아직 안 봤어요. 별빛 독서실인가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에 나오는 악마 같은 걸로 나오던데 얜 이게 이쁘더라고요. 와 진짜 개 이쁘다. 말도 안 돼. 퇴폐미 미쳤어. 먼저 간 이에 대한 모독이라고? 대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침을 뱉어주마. 니놈의 영혼에게까지도. 싸가지 없어. 흑요정과 요정의 얼마 안 되는 공통점 중 하나는 조상 숭배의 전통이 강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생이 끝나면 그 영혼은 자연과 동화되어 원서로 화했다가 언젠가 다시 환생한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 죽음이란 모습이 변하는 것일 뿐 존재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원소의 힘을 빌리는 마법 덕분에 그나마 지금껏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흑요정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간 이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로부터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힘의 원천으로 삼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최원소로 흩어지지 못한 영혼을 억지로 가두어 부릴 수 있게 되면 원소의 힘을 빌려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귀신이라 부르는 이 힘을 흑요정들은 사령이라 불렀고 사령술사들은 영혼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다른 흑요정들에게 탐탁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다. 당연하지. 내가 뒤져서 부려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저주라는 그들의 비밀스럽고 막강한 힘은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게 매우 뛰어난 가치를 가지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흔히 사령술사들이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령술을 익히기 위해 치러야 할 엄청난 희생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사령에게 자신의 영혼을 저당 잡히고 하루하루를 견딜 수 없는 교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령술사들의 삶은 웬만한 각오와 사연 없인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길이다. 우연찮게도 사령술사는 도적 출신이 대부분인데 아마도 그건 유독 힘에 집착하는 도적들의 본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도적 출신인 로그와는 달리 그 힘이 가진 어두운 속성 때문에 사령술사들은 제 아무리 뛰어난 활약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누구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사령술사들은 거만한 로그를 매우 싫어한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원로원 측에서는 여왕 세력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견제를 위해 사령술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원로들의 수장인 샤프론 또한 사령술의 힘을 이용한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다. 보통 사령술사는 인격이 없는 불특정한 영혼의 힘을 이용해 대상에게 저주를 거는 일을 주로 하지만 그중 일부는 고대 흑요정들의 왕이었던 발라크르 영을 스스로의 몸에 빙의시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리고 원로원은 스스로를 지킬 이런 방법을 터득한 자들에 대한 임무를 띠고 세상 각지로 파견될 자격을 주었다. 와 근데 진짜 쓰레기다. 작성 방법. 모든 생명을 공포에 떨게 했던 궁극의 학살자이자 위대한 흑요정을 진정 자유케 하고자 했던 공포의 대왕 발라크르여. 지금 이곳에선 종복의 기도에 응하사 미천한 이 몸을 통해 그 진정한 위험을 세상에 떨치소서. 거만한 요정들과 교활한 아첨꾼 난장이들에게는 징벌의 검을 내리치시어 대왕의 분노를 새기시고 배신자 인간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흑요정 변절자에게는 복수의 불길을 내리시어 영원히 고통 속에 참여케 하소서. 이제 대왕의 부름에 응하여 공포의 군대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리니 그 앞을 막아서는 모든 적은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떨게 되리라. 오! 공포의 대왕 발라크르여. 부디 이 미천한 종복의 간절한 기도에 응하사 원통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이 몸에 강령하소서. 베누스에게 저주를. 거룩한 흑요정의 영광이 있으라. 와 근데 스토리 진짜 재밌겠다. 2차 각성이 타나토스? 죽음의 신? 사령수를 익히려는 자들이여, 그대들의 무지와 만용에 감탄과 비웃음을 던지며 이 글을 시작한다. 그대들이 짊어진 것이 무엇이든 지금의 선택은 잘못되었다. 지붕을 고치기 위하여 기둥을 부수는 것과 같으니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자는 즉시 그만두도록 하라. 그리고 아직도 탐욕스럽게 방법을 탐하는 자들이여, 축하한다. 편히 죽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가엾은 그대들이여, 절대로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는 혼을 깨우지 말라. 사령술은 세상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불러들여 술자의 힘으로 구체화하는 주술이다. 결코 죽은 자를 이 세상에 불러들이는 사술이 아니다. 근데 사령술사 피부가 다시 하얘지던데?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악령을 현신하는 것까지 사령술의 범주에 끼워 넣었지만 생존의 의지를 가진 강력한 혼을 어떻게 사역하겠다는 말인가? 그대들의 멍청함으로 금기를 깨지 마라. 아 그렇구나. 역으로 사로잡혀 자아가 닳고 닳아 먼지보다 하찮아질 때까지 고통 속에서 구르고 싶지 않다면, 죽음을 피하려다 죽음을 소원하게 되고 싶지 않다면 가소로운 욕심을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만약 운이 좋은 녀석이 나온다면 나에게 연락을 하라.
이 친절한 조언을 무시하는 녀석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으니 뭐 내가 그때까지 이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겠지만 모시고 있는 신의 힘이 베누스의 저주를 몰아내서 그렇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 흑요정은 그냥 베누스 때문에 까매졌을 뿐이네요. 진짜 약간 까매진다에 까매진다네요. 그거 말고는 다른 요정들이랑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전파 환자지인데 엘프는 없고 다크 엘프만 있다. 아 원래는 다 그냥 생 엘프인데 베누스 때문에 다 까매져가지고 다크 엘프만 있는 거예요? 요정들은 대마법진 수리한다고 멸종했다. 아니 세상에 흑요정한테 베누스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흑요정 나라가 지하에 있는 것도 베누스 꼬장 부리는 거 피하려고 숨은 거다. 와 근데 야 진짜 디테일하다. 진짜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스토리 짜는구나. 오리진 이전 사냥술사 2차 각성 퀘스트에 따르면 플레이어는 발라크르를 강령시키는 걸로 만족 못하고 헌신시키려 한 탓에 자아가 거의 먹혀버렸다고 한다. 이에 미네트는 자신이 발라크르와 맞먹는 강자라는 걸 증명해 발라크르를 현신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막상 흑룡대회에서 그 힘을 증명하고 나면 플레이어가 완전히 발라크르에게 잠식된 모양인지 정신 차리라고 다그친다. 그리고 이후에는 기본적인 내용은 오리진 이전처럼 발라크르를 현신시키려고 하다가 자아를 먹혀가는 상황이고 시라니 모험가가 시간의 문을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발라르크에게 잠식되어가는 징후가 보여서 미리 방법을 알아낸 결과 모험가 자신이 발라크르와 동격의 존재임을 증명시켜야 된다면 몸과 정신력을 단련하게 된다. 오리진 이전과는 달리 모험가는 발라크르와 동격인 존재임을 인정받으면서 퀘스트가 끝난다. 클로린드는 최초의 타나토스이자 사령술사의 어머니라 불리는 여성으로 사령술의 시초가 벨레리안이라면 그 사령술을 체계화한 인물이 클로린드다. 벨레리안의 사령술에 의해 펜네스 왕국이 발칵 뒤집혔을 당시 클로린드는 사령술의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벨레리안이 머물렀던 모든 장소를 찾아가며 그 흔적을 연구했으며 사령술에 대한 자신의 모든 연구 과정을 책에 기록했다. 그렇게 이 책의 집필을 완성한 후 클로린드는 세상에서 호련히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이후 리뉴얼된 2차 각성 퀘스트에서 플레이어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사령의 힘을 다루고자 미네트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미네트는 최초의 타나토스 클로린드가 남겼다는 그의 저서에 대해 알려준다. 소문에 따르면 저서에는 학살의 발라르크, 공포의 대왕이라 불렸던 그 악령을 현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적혀있다고 한다. 미네트는 그것이 있을 만한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인 노이어페라의 장소를 알려주고 이에 혹한 플레이어는 그녀가 알려준 대로 최초의 타나토스 클로린드 거처를 찾아낸다. 소문대로 그곳에는 학살의 발라크르를 현신시킬 수 있었던 책이 있었고 이에 다가가자 경고하는 듯 강력한 사령의 힘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경고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이 의지의 반응이라도 한 듯 검보랏빛의 끔찍한 영체들이 플레이어의 길을 안내했고 그대로 앞으로 향하자 그곳에는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보랏빛 구체가 있었다. 플레이어는 이를 보며 발라크르 영을 현신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단순 헛소문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라며 중얼거렸고 곧장 클로린드의 사념이 남긴 말이 전해져 온다. 그리고 아직도 탐욕스럽게 방법을 탐하는 자들이여 축하한다. 편히 죽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가엾은 그대들이여 절대로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는 혼을 깨우지 말라. 그대들의 멍청함으로 금기를 깨지 말라. 이 글의 끝에서 그들의 영혼은 연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결국 잠들지 못하는 죄악의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겁 따위는 하나도 먹지 않았고 오히려 필요하다면 영혼 따위는 얼마든지 지옥에 던져주겠단 말을 하며 발라크르를 헌신시킨다. 보라색 구체가 부서지고 잠깐의 고요 이후 무적행에서 발라크르의 거대한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 태초 아니야 태초? 크흐흐흐 하하하하. 설마 클로린드 이후에 날 헌신시키려는 녀석이 또 나타날 줄이야. 너 어리고도 가여운 후손이여 공포의 군대를 이끌고 진군해라. 모든 생명체가 내 이름을 듣고 공포에 떨 때까지 앞을 막아서는 적에게 한 점의 자비도 베풀지 마라. 마이로드. 뭐지? 죽어서도 왕놀이를 하고 싶은 건가? 내가 당연히 자신의 기운에 굴복했을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네. 후후 상관없어. 이 녀석도 결국 더 큰 힘을 얻기 위한 발판일 뿐이니 그때까지 그까지 비위쯤 얼마든지 맞춰주도록 하지. 그리고 미네트에게 발라크르의 영을 헌신시키려는 것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자신의 성급한 조언이 두 번째 타나토스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며 착잡해하는 미네트가 지옥에 떨어질 플레이어의 영혼이 그 과정이라도 괴롭지 않기를 바라며 2차 각성 스크립트는 끝이 난다. 세상에 미네트씨 죄책감 쩔겠다. 아으 젠장 잘못 말했다. 아으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네.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음에도 개 이뻐. 그녀는 황홀함에 신음했다. 평범한 자였다면 그 공포의 입김이 닿는 것만으로도 졸도했을 상황. 하지만 황홀경을 접한 듯 얼굴을 부여잡은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광기와 쾌락에 젖어 있었다. 그녀가 사령술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그녀가 사령술사 중에서도 잠들지 못하는 죄악의 지옥에 가장 가까운 존재여서이리라. 이쁘긴 이뻐 근데. 자신의 저울 위에 올라 있음에도
두려움은커녕 한 톨의 의구심조차 품지 않는 존재에 태초의 공포이자 불경한 자들의 신인 모로스는 호기심이 일었다. 과연 저 새로운 희생양의 무게는 얼마나 될지 말이다. 아무리 살인을 하고 죄악을 탐한다 한들 자신의 저울 위에서는 태초의 공포만큼의 무게를 지니지 못한다. 자신은 그저 저울에 올려진 희생양의 무게만큼 불경한 자들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뿐. 하지만 태고의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던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진짜 악한가 봐. 그것은 그녀의 영혼의 무게가, 그녀가 지닌 죄악의 공포가 자신을 들어올릴 만큼 아니, 무겁다는 미친. 것. 저울이라고 보이지 않는 제단 위에 올라서 있는 여인은 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내게 증표를. 뭐야? 양팔을 벌리며 거친 숨을 내쉬는 그녀에게 검은 연기가 휘몰아쳤다. 검은 연기는 살아있는 듯 뱀처럼 꾸물꾸물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마치 그녀 속에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그 감각에 뭐야? 여인은 기쁨과 흥분에 겨운 침음을 내뱉으며 미소 지었다. 검은 연기가 모여들어 잿빛의 정의 형상으로 구현되었다. 정이 뭐지? 그녀의 욕망에 동조하듯 정의 형태를 한 그것이 미약하게 떨려왔다. 그것은 말뚝. 모로스의 저울을 움직인 자에게만 주어지는 아케론의 열쇠. 아케론의 열쇠? 열쇠는 다시 연기처럼 흩어지며 여인에게 스며들었다. 여인은 고통인지 희열인지 모를 거친 그냥 숨을 토하며 변태야. 미소 지었다. 고혹적이고도 기괴한 그 모습은 형언하기 힘든 또 다른 공포 그 자체였다. 니콜라스와 발라크르의 힘을 빌렸음에도 솔도로스에게 발린 모험가 타나토스는 무력감을 느껴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장로 사프론을 찾아간다. 아니 미네트 씨에게 어떻게든 얘기해가지고 뭐라도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또 찾아가. 사프론에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최초의 타나토스인 클로린드조차 모험가 타나토스를 이길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클로린드가 일생을 찾아 헤맨 아케론의 열쇠에 대해 말해주며 그 기록에 남아있던 마지막 장소로 타나토스를 안내한다. 사프론은 돌아오지 못할 경우 시신은 저곳에서 안치해주겠다고 하고 타나토스도 저기서 죽으면 사람들이 침을 뱉을 거라면서 재단으로 향했다. 재단의 정체는 모로스의 저울이었으며 기어코 스스로 모로스의 저울에 올라 태초의 공포라고 불리는 지옥의 신 모로스를 불러내는데 성공한다. 그래놓고 모로스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긴커녕 이에 쾌감을 느끼는 묘사가 압권. 심지어 아무리 살인을 하고 죄악을 탐해 업을 쌓더라도 태초의 공포가 지닌 무게를 이길 수 없고 태고의 시간 동안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졌는데 이 사령술사는 기어이 그걸 해낸다. 결국 모로스의 저울을 움직인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아케론의 열쇠를 손에 넣음으로써 모로스의 사도이자 화신이 되는데 성공한다. 이후에도 대마법사 차원회랑을 통해 모로스와 재회할 때 모로스의 공포에 쾌락과 경애를 느끼는 모습에 모로스가 계약자답게 여전한 태도라며 헤어를 차는 건 덤이다. 진짜 이상하다. 갈 때까지 간 거구나. 근데 진짜 이쁘긴 이뻐. 근데 사령술사는 진짜 그냥 악한 사람이네요. 묘사도 너무 잘했다. 매력적인 캐릭터 같아. 그러면 저도 이제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실 분들은 안녕히 주무시고 아직 할 일 남아 계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 혹시 밤 새실 분들 있으면은 밤은 안 샜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러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발 감바스